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돈은 내야지. 거기서 미국의 본질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바빠요. 단순하게 니네 핵 안 가질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바보같이 니네 핵을 갖는다? 그럼 우리도 가져. 사우디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시면 자주 걱정한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그러니까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너무 젊은 혈기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륜이 쌓이면서 사우디가 국제 변하는 질서에서 대단히 외교적으로 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거는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을 손잡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말 잘 듣는 나라처럼 오케이 우리가 잡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우리가 잡았는데 그럼 우리도 조건을 좀 걸겠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방위조약.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방위조약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핵농축, 핵시설. 그러니까 우리도 핵시설을 하는데 미국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민수용 핵은 개발해라 괜찮다. 민수용 핵 개발이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핵농축을 하겠다. 네, 핵농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한테 최첨단 무기를 팔아라. 세 가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필요한 걸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줄을 잘 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생각보다 큰 나라예요. 그렇게 좌지우지 쉽게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선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은 사우디를 제대로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 못하죠. 왜냐면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막말로 해가지고 미국 말을 제일 잘 듣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네,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특징을 파악을 한 거예요. 사우디가 미국의 본질을 깨뚫은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주축이 돼서 후티 반군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상군이 없어요. 지상군이 약해서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습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습을 제대로 못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폭탄을 막 결혼식장에 떨어뜨리고 막 학교에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후티 반군도 참다가 한 방 보기 좋게 매긴 게 2019년 9월 14일에 사우디의 석유 시설 두 곳을 공격을 하죠. 아람코 시설 두 개를 폭발을 합니다. 드론과 미사일로. 이게 1000km 정도 떨어진 데서 드론으로 날린 거거든요. 그 두 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요, 미국이 나서야 돼요. 왜냐면 미국은 1980년 1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페르시아만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필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국익이 걸려 있는 곳인데 조금이라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1980년에 카터 독트린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을 미국이 통제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해 오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의 핵심적인 곳에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이 하루에 500만 배럴의 생산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미국이 카터 독트린에 따라서 공격을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우리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돈은 내야지. 거기서 이제 드러난 거죠.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 I negotiat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 matter of minutes, with Saudi Arabia, and they've agreed to pay for the full cost of all of that deployment, and more, much more. 사우디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시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언제까지 의존하겠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자주국방한다. 좀 늦었어요. 더 빨리 했었어야 돼. 자주국방도. 자주국방을 하는데 가장 협조를 잘하는 나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대사가 군인이 가셨거든요. 별 4개 장군이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방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의 모든 구제 개혁을 한국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급박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본질을 안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강한 나라죠. 현재 사우디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진짜 속내는요. 자주국방 튼튼한 경제 독립국. 석유가 아니라 석유 아닌 거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발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전기차 타고 다니고 석유나 가스를 완전히 안 쓰는 세상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60%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최소한 50%는 석유나 가스를 한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의 산유국들은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좀 덜 팔고 다른 거를 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석유밖에 없어요. كأن دستورنا الكتاب والسنة ثم البترول هذه خطيرة جدا احنا صار عندنا حالة إدمان 그러면 그동안 100을 팔았었는데 전 세계가 갑자기 뭐 전기차로 간다 수소차 간다 뭐 그러면서 하면은 60밖에 못 팔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우리도 석유 아닌 걸로 돈을 버는 나라를 만들자고 산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유국과 비산유국 차이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이 석유만 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이제는 탈석유, 석유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예를 들면 한국같이. 우리는 내년 예산을 할 때 올해 세입이 얼마 있는 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산유국들은 내년 예산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내년 예상 유가예요. 내년 예상 유가가 70달러로 해놨는데 70달러보다 예상 유가가 더 올라가면 땡큐죠. 돈이 더 들어온 거니까. 떨어지면 망한 거죠. 이런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일 안 하던 국민들한테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경제 발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하고 했던 게 스포츠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비난했는데 스포츠 와싱이라고 그래요. 호나우도 데려오고 큰 경기도 유치하고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합니다. 2030년 엑스포 유치했죠. 그다음에 2034년 지금 월드컵 유치하거든요. 지금 단독으로 나가니까 거의 확실히 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폭스뉴스가 무함마드 빈 살만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가 뭐 이런 축구 선수들 데려오고 이런 걸 스포츠 와싱이라고 비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진짜 현명한 말을 해요. 뭐 마음대로 부르시라.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GDP가 올랐다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한 거다. 요구를 뭐를 하든 간 우리는 GDP만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활을 건 국가 발전, 경제 발전입니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석유에서 벗어나 보세요. 예, 석유 없이도 돈을 좀 벌어 보세요. 이게 지금 사우디가 가는 길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은 1979년이 기점인데 79년에 이란이 친미 세속 왕정에서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달리 말하면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이 둘을 쌍둥이 기둥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쌍둥이 기둥,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이 잘 운영하면서 여기에 에너지를 자신의 통제하면서 이끌어왔는데 그중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사실 이란을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이란이 세속주의 국가고 사우디는 깝깝하고 그러니까 누굴 더 좋겠으니까 이란이 더 좋아했죠. 이란이 급격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이란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는 얘기는 사우디 왕정한테는 충격이죠. 왕정 국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아무튼 어떻게 했든 간에 새로운 국가가 생겼으니까 축전을 벌입니다. 이렇게 잘 지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란이 쉽게 말하면 입 딱 무시해버립니다. 왜냐면 이란은 그때 혁명 정신이 투철해요. 사우디하고 우호를 할 관계가 아니고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혁명을 엎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79년부터 이쪽 지역의 게임을 주도를 합니다. 사우디는 끌려다니는 게임이에요. 수세예요, 수세. 예, 이란이 공격하면 사우디는 수세. 예,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패턴으로 오다가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는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인 살만 국왕과 함께. 두 사람의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야, 우리가 79년 이전의 중동이 이렇게 이상한 곳은 아니었다. 근데 이란이 혁명이 난 다음에 선명한 이슬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놀래가지고 선명한 이슬람 하고도 해보니까 누가 더 보수로 가냐, 누가 여자들한테 옷을 더 많이 입히고 누가 더 많이 가리고 뭐 이런 경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이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됐다 이거예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란이 주도한 게임에서 우리가 계속 게임을 했네, 수세로. 축구 경기로 하자면 계속적으로 수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게임하고 우리가 좀 경기의 주도권을 바꾸고 하겠다면서 그러면서 이 양쪽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وتطلب مغادرة جميع أفراد البعثة الدبلوماسية الإيرانية خلال 48 ساعة. 그런데 해보니까 그것도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란과 단교된 거를 2021년 3월 달에 복원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은 우리 지금 탈화석연료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다각화도 해야 되고 주변 국가와 싸우면 이제 더 발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발전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하마드 빈 살만식 패배 정책이에요. 이란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우디는 돈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다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해서 이란과 경제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거 하는 게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묶어가고 대신 단 한마디 해야죠. 이란이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진다? 그럼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놀래가지고 야야 니네 투자 그것도 우리 제재법에 따라야 된다 하고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실제로 이란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 제재입니다. 사우디가 이란에 투자를 한다면 짜잘한 걸로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큰 에너지 섹터라든지 이런 걸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재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단을 시킨 거고 미국과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풀어진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이 또 문제 삼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란과 경제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이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란에 대해서 일기 때와 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건지. 일기 때하고 지금 정치적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기 때하고 똑같이 반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기 때는 이란을 밀어붙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미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도 밀어붙이고 다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콜드피스여서 밀어붙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다 하면 일기째처럼 한다 그러면 모하마드 빈 살만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미국의 위상이 낮아진 건 확실해요. 우리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전략가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이 혼자 끝낼 수 있는 건데 막판에 소련을 불러들여가지고 소련이 진짜 미국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 숟가락만 얹어서 그러면서 1945년 이후로 거의 50년 동안 냉전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냉전의 비용을 다시는 지불하지 않겠다. 그때 91년 이때쯤부터 나왔던 얘기가 미국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동시에 전쟁을 두 곳에서 해도 다 이길 수 있다. 미국이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거고 전 세계가 그 말을 듣고 어유 잘난 체 하세요 이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미국이라면 반드시 그럴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슈퍼파워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동시에 두 곳에서 일어난 전쟁 이길 수 없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더 증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해군력으로도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오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딜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다만 이제 여기서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이란의 핵 개발이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은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데 그 핵 개발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일기 때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기 때는 트럼프의 작전에 모두가 동참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선에서 벗어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중동에 전쟁이 안 나게 되거든요. 이란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굳이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좀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조금 풀고 핵 개발에 대한 협상을 해서 미국이 직접 또 이란에 대한 투자를 하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야, 너 오바마하고 한 거 그거 버리고 나하고 다시 하자. 트럼프는 자기가 사인이 들어간 협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란이 야, 우리가 왜 또 해야 되냐 했는데 그래서 안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서서 한다면 다시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국가 이상의 국가예요. 우리에게는 선진 문화의 모든 걸 총체적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거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거 다 주면서 가는다?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이제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스스로가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간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맞춘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군이 우리한테 있는 것도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미국 스스로가 한국에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한다면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어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